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위 내수 수출주의죠. 음식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같이 시장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부재하고 하방 압력이 높을 땐 또 음식료 업종이 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음식료와 화장품의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비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크게 급등했었던 구간이 바로 이 10년 전에 14년, 15년 그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의 어떤 수출로의 전향, 특히나 그때는 중국발 소비 모멘텀이 강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중국의 어떤 영향에서 벗어나서 이 수출 다변화 더불어서 이제 미국에서의 놀라울 만한 K푸드의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둘 다 시총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다 보니까 개별 모멘텀에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될 수 있는데요. 연초부터 이어진 수출 다변화, 그 탈중국에서의 모멘텀이 더 이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최근에 중국의 부양책이 음식료 업종에도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챙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 전통적인 방어주의지만 수출 성장주로 거듭나고 있는 음식료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조상훈 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은 사실은 원래는 또 방어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 그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음식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주가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제 뭐 방어주라고 저희가 보통 좀 알고 있지만 네. 뭐 방어가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소비 침체 이야기를 조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5월, 6월부터 조금 소비가 좀 본격적으로 침체되는 이런 모습이 조금 나왔고 사실 이제 이런 소비의 트렌드 자체가 뭐 한 달, 두 달 만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3분기에도 이제 2분기에 이어서 이런 넷 소비 침체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도 뭐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한 이런 좀 모습이 보이고요. 사실 상반기에는 이 수출, 그러니까 이제 이 K푸드의 어떤 그 테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타면서 업종 자체가 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환기되는 이런 모습이 조금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1분기도 그랬지만 4월, 5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수출 쪽의 증가율이 굉장히 좀 급증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레벨업이 된다, 혹은 이제는 방어주가 아니라 뭔가 이제 그 공격수로서의 면모가 조금 부각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저희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6월부터는 수출이 실적이 조금 이렇게 그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7, 8월은 원래는 좀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뭐 이제 영업일수도 조금 적고요. 뭐 휴가 기간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래는 이제 좀 전통적으로 7, 8월은 좀 비수기고 9월, 10월 달에 이제 다시 좀 수출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는 6월 그리고 7, 8월 수출 실적이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 이러면 뭔가 이제 해외 쪽에서도 좀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좀 우려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조금 이제 좀 올라간 눈높이를 좀 맞추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최근에 좀 주가로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사실은 사실 음식료, 식음료, K푸드 하면서 엄청난 주가 랠리를 좀 보였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눈높이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내수보다는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 아직은 최근에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비슷한 컨셉이었던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최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음식료하고 화장품 뭐 결은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내수가 수출주 됐다라는
컨셉에서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차이를 보이는 게 어떤 걸까요?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뭐 의지라든지 의지? 아니면 뭐 매출 비중의 차이라고 조금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화장품도 사실 이제 좀 이 해외 쪽으로 조금 많이 좀 그 이 성장의 틀을 조금 바꾸고 나가고 있고 뭐 음식료품도 이제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뭐 해외 매출 비중이라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이 조금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많은 업체들이 해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적게는 뭐 2에서 30% 그리고 많게는 거의 뭐 70에서 80% 정도가 해외 매출 비중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는데 음식료품은 사실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뭐 기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뭐 많은 업체는 뭐 70% 80%에 육박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여전히 이제 내수 사업에서만 좀 집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화장품은 또 내수 사업을 영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채널의 성장, 그러니까 뭐 이제 올리브영 같은 이 H&B 스토어가 성장을 하고 또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이 이제 한국으로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채널에서 좀 소비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수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혜를 조금 보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인바운드 관광객들이 한국을 와서 뭐 이제 음식료품을 뭐 물론 이제 뭐 많이 섭취를 하지만 네. 그런 빈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해외 매출 비중의 차이가 지금의 어떤 그 주가의 향방을 조금 가르는 이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식료 내의 개별 모멘텀이나 품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음식료 하면 사실 전통적으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게 CJ 제일제당이었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좀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만 최근엔 조금은 뭔가 그 액티비티가 좀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비주력 사업을 좀 매각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3, 4분기 남아 있는 게 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크게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건가요? 뭐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뭐 3분기 실적은 사실은 조금은 뭐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 이제 실적은 그러니까 다른 사업부는 다 괜찮습니다. 뭐 바이오라든지 뭐 사료 사업부라든지 다른 사업들은 다 괜찮은데 국내 식품 쪽이 조금 안 좋아요. 국내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식품은 그래도 잘 이제 방어를 하고는 있지만 국내 식품 쪽이 사실 이제 워낙 좀 안 좋은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저는 이제 업종을 담당한 애널리스트로서 대체 이제 사람들이 뭘 먹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까지 조금 할 정도인데 그 정도로 이제 판매량이 조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뭐 내수 소비 침체 여파도 조금 있었고요. 또 이제 그 명절의 어떤 시점 차이도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명절이 있으면 그 명절이 지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사실 이제 좀 뭐 소비를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장을 잘 안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간이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매출 공백이 좀 심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석이 이제 10월 초에 있다 보니까 그 매출 공백 기간이 이제 10월로 조금 이연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이 3분기의 어떤 분위기가 끝나가고 4분기가 됐을 때 이제 뭐 지금 4분기지만 4분기에 이제 영업 환경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시점 차이에 따른 뭐 기저 효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제 외형 성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언론상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이 쿠팡과의 좀 거래가 재개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뭐 기사상으로는 8월 중순, 8월 말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입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9월 말이나 되어서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4분기 때부터는 그 거래 재개에 따른 어떤 그 외형 성장 효과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4분기는 3분기의 부진 이후로 좀 좀 살아나는 이런 좀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원가에 대한 부담 완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주력 사업의 매각을 통한 좀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3분기 실적 부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일단은 뭐 3분기 뭐 실적의 큰 턴어라운드보다는 조금씩은 이제 부진의 폭이 좀 줄어드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라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면 하면 또 농심, 삼양식품 얘기가 자연스럽게 둘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출 품목 중에 라면은 효자 상품으로 등극을 하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가 자체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둘, 농심, 뭐 삼양식품,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 자체가 전체 어떤 그 가공식품 수출액의 15%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 품목으로는 사실 가장 좀 크다고 볼 수가 굉장히 크네요. 있고, 뭐 상반기에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이 랠리가 있었을 때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도했었던 것도 뭐 단연 라면 회사였었죠. 뭐 워낙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해외 매출 비중이 커지고 글로벌 수요가 좀 증가하는 이 구간에 좀 진입을 하다 보니까 뭐 삼양식품, 농심 모두 이제 계속 좀 그 이 생산 설비를 늘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때는 좀 이렇게 해외 매출 비중의 차이에 의해서 좀 주가의 향방이라든지 실적의 향방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은 비슷한 이제 업을 하더라도 농심은 아직은 좀 국내 배출 비중이 좀 더 높은 반면에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수요는 굉장히 좋지만 이 국내 사업이 조금 부진한 부분 그리고 뭐 수요도 안 좋지만 사실 이제 판관비에 대한 뭐 판촉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특히나 뭐 1+1, 2+1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이제 조금 더 증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삼양식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3분기 실적을 좀 방어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농심은 뭐 앞서 말씀드린 제일제당이나 다른 업체들과 좀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모양새를 조금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분기 때 좀 기대를 할 포인트를 조금 역시나 좀 말씀을 드리면 농심이 이제 미국 이 공장 내에 그 생산 라인이 하나 이제 좀 증설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 캐파가 좀 증가함에 따른 좀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언론상에서 많이 접하셨지만 이제 10월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죠 정확하게는 이 농심의 신라면 매대가 그러니까 월마트 미국 월마트에서 신라면 매대가 원래는 아시안 푸드 코너에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메인 매대 그러니까 스프 매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기존의 어떤 매대도 굉장히 거의 뭐 4배에서 5배 정도 좀 커지고 그만큼 이제 소비자의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강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실적 부진 뭐 아쉽지만 4분기 때는 조금 더 기대할 것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얘기하다 보면 뭐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게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데 관련돼서 또 그 출연자 백종원 씨의 이제 더본 코리아가 IPO를 앞두고 있습니다. 흥행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또 시장은 냉정하니까요. 더본 코리아 백종원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이제 그 공모가 지금 이제 산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워낙 이제 뭐 인기가 많고 흥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공모가 상단을 좀 뭐 초과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뭐 사실 이제 뭐 굉장히 좀 IPO라든지 이런 시장이 좀 침체가 되어 있고 네, 그렇죠. 철회를 한 기업들도 있겠지만 상황은 굉장히 조금 좋아요. 그래서 이 기업의 좀 포인트로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좀 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매장을 굉장히 좀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흑백 요리사의 어떤 그 인기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을 조금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뭐 실적에 좀 반영되지는 않지만 뭐 지역 상생 프로젝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대표이사의 브랜드 인지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높다는 거는 뭐 굉장히 큰 장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모가 흥행을 좀 위한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증권 신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적용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17배 정도로 지금 좀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상반기에 업종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을 때 이제 그 가치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반기 상승분은 다 지금 좀 그 반납을 한 상태이고 그렇죠. 거의 이제 업종 밸류에이션이 뭐 10배 혹은 10배 미만으로 조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요 17배의 그 밸류에이션 부담을 어떻게 조금 극복을 할 수 있는 뭐 실적이나 스토리를 조금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저는 좀 단기적인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핫하다라는 부분들은 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지만 뭐 냉정하게 보면 또 비싼 거와 싼 거에도 봐야 되고요. 현금 흐름의 어떤 안정성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음식료 바닥을 찍었는지 그리고 찍었다면 연말 어떻게 보면 쇼핑 시즌도 도래했기 때문에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뭐 4분기 때 이제 좀 뭐 3분기의 부진을 넘어서 뭐 계절적인 성수기 말씀하신 뭐 연말 효과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뭐 중국의 광군제라든지 미국의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른 설 명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전히 뭐 내수는 조금 어려울 수밖에는 없고요. 사실은 지금 뭐 상반기 올랐었던 부분들을 대다수의 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시 제로 베이스 좀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이 K푸드라고 하는 스토리는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보다 조금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특히나 뭐 말씀드린 삼양식품이나 제일제당 이런 회사들을 저는 조금 눈여겨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이다. 이거는 비단 음식료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특히나 그래도 눈에 띄게 수출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되는 게 또 음식료다 보니까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상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중심의 좀 가파른 하락을 보였는데 아마 금리가 좀 상승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졌습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곧 있으면 2주 안팎으로 남아 있는데요. 미국의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 지출에 대한 압박 더불어서 재정 지출로 인해서 국채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담이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가 특히 미국의 10년물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긋고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한 4.3%까지는 또 오를 수 있다. 아니면 대선 전후로는 4.5%까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조정이 그때까지는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은 고스란히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도 압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 금리 차가 좀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 연초부터 계속 올랐지만 10월 들어서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채 금리가 만약에 4.3 거기다 4.5까지 간다면 1,400원까지도 올라설 수 있거나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전일에 우리 시장이 좀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제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기반의 저점을 찾는 과정이 조금은 진행될 것 같고 0.9배, PBR 0.9배가 2,500 후반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원달러 환율 1,400원이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고 대응을 하는 것도 시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냐. 아니면 저희가 증시 대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주의자 수출주가 된 음식료를 조금 지켜보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보이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